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한스 미디어에서 이제 늘봄 말고 이제 뮤지컬 파트로 조금 이제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교육받으면서 이런 점을 좀 더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늑대와 아기염소 그거 좀 파트 부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내 똥이 최고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하면서 약간 수업만 하면 좋은데 또 학교에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오늘 수업 빨리 끝내줘요. 오늘 무슨 뭐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40분만 해주세요. 갑자기 애들이 방학 때 다 해외여행 가요.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린 공연을 준비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발표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런 공개 수업에 발표 갑자기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라든지, 그래서 약간 방과 후 수업하면서 조금 꿀팁 같은 거 약간 이런 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도 이제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좋은 팁들이 있으면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해 주시고요. 좀 요번에 교육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아까 앞서 잠시 설명 들었던 거와 다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연극놀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이 딱딱한 이 분위기를 좀 깨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진진가를 좀 많이 해요. 혹시 진진가 아시나요? 진진가? 아세요? 그래서 진진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짜 뭐 가짜를 찾아라 해서 저를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좀 첫 시간에 좀 써먹기 좋고, 또 방과 후 수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좀 강의를 뭐 1일 강의를 나간던가 아니면 좀 다양하게 강의를 나갈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써먹으면 좋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진진가 중에서 이제 가짜는 하나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비밀로 좀 해주시고. 네. 자,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경상도 출신이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2번, 무용 전공을 했다. 리액션이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리액션인지는 모르겠는데 2번, 무용 전공을 했다. 3번, 19살 때부터 강의를 나갔다. 그리고 4번, 미혼이다. 자, 이 중에서 가짜를 찾으시면 되십니다. 가짜를 찾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1번 아까 뭐였죠? 경상도 출신이다. 2번은 이제 무용 전공을 했다. 그리고 3번은 그 다음에 19살 때부터 강의를 나갔다. 네, 4번은 미혼이다. 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선생님? 진짜 하나 주는 거예요? 가짜요. 죄송해요. 네, 어떤 게 가짜일까요? 가짜를 찾아주십니다. 다 진짜 같나요? 가짜 같나요? 혹시 선생님 몇 번이? 다 진짜잖아. 다 진짜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이요? 4번 미혼이다. 저 기혼일 것 같나요? 아름다우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가짜를. 가짜요? 네. 무용을 전공했다? 무용 전공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정답은 2번 무용을 전공했다가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맞아요. 선물.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경상도 출신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 출신이고요. 그래서 울산에 선생님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사실 저도 이제 자리가 많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 출신이지만 대구에서도 좀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도 조금 하다가 이제 저는 이 교육 쪽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담게 됐는데 저 약간 사투리 쓰나요? 안 쓰나요? 근데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일단은 경상도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2번 무용 아닙니다. 네, 저는 뮤지컬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을 이렇게 계속 교육적으로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이 이제 19살 때부터 이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딱 그거예요. 이제 빠른도 아니고 학교를 조금 빨리 갔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제 친구들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 친구들 때, 전 19살 때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대학교 이 교수님이 이제 수업 같은 거 같이 나가볼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제 교수님을 같이 수업을 했지만 이제 제 부분으로 파트로 이제 수업하고 근데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자격증도 따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 경력은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직장인들 뭐 수업도 해봤고, 아니면 뭐 특수학교도 한번 해봤었고, 아니면 그런 뭐 경찰들 그런 뭐 위기 상황 때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것도 그런 교육도 해봤고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이 초등학교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는 힘들고 고등학교도 뭔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는데 이 초등학교는 그 아직 조금 덜 때 묻은 이런 그 순수함이 그 표현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계속 초등 수업을 계속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이 네, 저는 미혼입니다. 미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진징진가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손이 좀 닿이게끔 해주시고요. 오른손은 요렇게 손가락을, 그다음에 왼손은 요렇게 손을 바닥을 해주세요. 그래서 양 옆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콕콕콕콕콕 찌를 거예요. 찌를 건데 이때 제가 스탑하면 이 손가락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올려주시면 되시고 안 잡히면 되고 이쪽 바닥에 있으면 잡아주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네. 콕콕콕. 미리 잡으시면 안 됩니다.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캐치. 잡으신 분 있으신가요?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캐치. 나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캐치.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모의를 할 때 되게 안 모여요. 이제 저학년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할 때도 딱 중요한 게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다 세팅해라. 아니면 따로 이제 의자가 없다. 그럼 바닥에 이제 뭐 연기 대형, 무슨 대형, 안무 대형, 합창 대형 이런 걸 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대형마다 아이들이 딱 줄 서서 앉을 수 있게 그걸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줄을 안 세우면 저는 이게 좀 애들끼리 막 앉아 있으면 바닥에 가고 바닥에 있으면 눕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좀 이렇게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끝났고요. 이제부터 이론 교재 조금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론 교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이론 수업의 정의 설명입니다. 정의 설명. 그래서 이렇게 뭐 정말 이거는 진짜 이론에 대한 수업이죠. 그래서 뭐 뮤지컬이 무엇인가, 아니면 자존감이라 무엇인가, 아니면 뭐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단어라든지 이렇게 음악 기호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체 놀이, 이제 신체를 몸풀기로 이제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교육 연극. 자, 교육을 위한 연극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네 번째는 진짜 공연을 위한 그런 연극놀이.
연극놀이 이렇게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수업을 들어갔을 때 이론 수업을 조금 더 이렇게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딱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이제 이론의 정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뮤지컬은 무엇인가 하면서 뮤지컬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면서 사실 정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들 보고 이제 뮤지컬 무엇일까요? 해서 자 친구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노래로 이야기해요. 뮤지컬에 이런 거는 조금 뭐랄까 애들이 조금 좀 지루해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한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연기를 잠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잠깐 보여준다든지 이러면서 조금 수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어 볼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귀여운 이제 1학년이 되어 볼게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뮤지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이 뭘까요?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정말 맞아요. 그리고 또 똑똑한 1학년이에요. 네? 연기. 연기도 알아요? 네. 대단합니다. 쳐요. 춤도 춰요. 다 맞았어요. 연기, 노래, 춤 다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무대에서의 무대도 알아요? 어머 여기는 똑순이들만 모였나 봐요. 오늘 쉬는 시간 좀 더 줘야겠다. 또 그러면 무대에서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도 추는 또 오페라도 있어요. 우리 오페라도 알아요? 친구들? 모르겠어요. 뭐 오페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오페라 막 드레스 입고 띵거미 이거는 뮤지컬 노래구나. 우리 약간 성악 발성하면서 하는 거 몰라요? 우리 친구들? 모르구나. 패스. 자,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이랑 연극이랑 다르고 또 뮤지컬이랑 오페라랑 좀 달라요. 연극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거의 없고 이제 대사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대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우리 연극이거든요. 근데 이제 곡에서 노래가 추가된다. 그럼 뮤지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랑 그다음에 이런 연기 드라마로 이제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 게 이제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뮤지컬과 연극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뮤지컬과 연극의 차이점. 뭐가 있고 없을까요? 노래 맞았어요. 그러면 오페라랑 뮤지컬이랑 차이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마이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알았지? 와,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진짜 똑똑하신데요? 그래서 맞아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오페라도 보면 극장이 따로 있어요. 오페라 극장이라고 천장이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동그라서 소리가 잘 울려요. 마이크가 없어도 발성적으로 소리를 낸다면 이렇게 잘 들려요. 3층에서 저기 관객도 잘 들려요. 그래서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하지만 뮤지컬은 마이크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노래 같은 거 할 때 선생님이 사실은 오페라를 연기자로서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이제 성악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연기자 파트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성악하시는 선생님들은 공연 중에 관객이 저기 있었거든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기자에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약간 거지였어요. 거진데 좀 약간 이렇게 여기 점 한번 봐줄까 이렇게 약간 주술을 하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성악하시는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막 노래를 하고 연기하고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또 무슨 장면이었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복수심에 불타올라 어떻게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 하면서 칼을 들고 탁 처치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장면 좀 아주 되게 감정적으로 막 끌어오는 장면이다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 성악가 선생님이 딱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발견하고 연기하다가 제 쪽으로 살 이렇게 고개를 뒤로 보는 거예요. 이제 관객들은 모르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조그만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연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하다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면서 되게 좀 놀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가능은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섬세한 감정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작은 목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를 내면 뭐 숨소리라든지 호흡반, 공기반 이런 소리 내면 3층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발성적으로 가슴 열고 딱 이렇게 허리 세우고 딱 이렇게 노래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또 목 풀고 이제 탁 칼을 꺼내 들고 복수하겠다 하면서 막 칼로 이렇게 막 위협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연기하면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페라 선생님들은 이제 노래가 중요하다 보니까 딱 난난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이렇게 노래가 중요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저희랑 이제 뮤지컬이랑 오페라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도 오페라는 이렇게 노래 한 곡 멋있게 딱 하면 이제 커튼콜 때 박수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뮤지컬은 그 대신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섬세하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발성이 상황에 따라 또 장르에 따라 그리고 역할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장르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적인 장르도 있고 락 뮤지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팝 뮤지컬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발성이 다르고 그다음에 역할, 할머니 역할 발성 어떻게 해? 지겨운 기적이 벌써 40년째요. 오페라에서 이렇게 부르면 3층이 안 들리지만 우리 뮤지컬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리고 역할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그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에포닐이라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이제 딱 총 맞기 전에 자기가 목숨을 탁 바쳐가지고 자기가 총을 탁 맞고 탁 쓰러지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뮤지컬이니까 노래 한 곡 부르고 죽어야 돼. 그래서 괜찮아 마리오스 난 아프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막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역할, 장르,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발성이 다 바뀐다. 그래서 우리 뮤지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친구들? 네. 오페라랑 뮤지컬이랑 다른 거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 이론 수업을 할 때 근데 전 이렇게까지는 길게는 안 해요, 선생님들. 그냥 이제 예시를 좀 들어준다고 좀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이것들도 여기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저런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오페라 같은 얘기는 사실 고학년들이 좀 듣기 재밌어하고 저학년들은 사실 말 안 해요. 오페라 제가 뭐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짧게 뭐 할머니 연기도 좀 보여줬다가 총에 맞는 연기 보여줬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이제 연기나 아니면 뭐 노래나 아니면 그런 자기가 있었던 경험 이런 거를 조금 더 해주셔가지고 이런 수업을 좀 더 흥미를 올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조금 초반에 이론 수업을 할 때 약간 이론 수업이 좀 재밌어야겠다. 아이들에게 이론 수업할 시간이다. 재밌어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80분 수업이면 처음에 이론 수업하고 이제 그 수업을 뭐 2개로 나눠서 이제 끝에는 실기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특히 이론 수업할 때 이제 첫 시작이니까 선생님 오늘은 뭐 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 이론 수업을 이제 재밌게 하면 선생님 그다음 뭐 해요? 오늘은 어떤 게임 해요? 어떤 놀이 해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특히나 이제 저학년들은 좀 산만해가지고
이 연극놀이나 이 집중력 훈련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론 뮤지컬 이게 정의 설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정의 설명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기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음악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이 스틱을 좀 많이 씁니다.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박자나 아니면 지휘를 한다. 이럴 때 조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 친구들 크레센도가 뭘까요? 크레센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점점 커져요. 뭐 어떤 게요? 노래가. 노래에? 네? 어머, 정말 1학년 같았어요. 방금 표정. 너무 순수했어요. 맞아요. 소리가 점점점 더 커진다. 이게 크레센도. 자, 따라해볼게요. 시작. 크레센도. 좋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맞아요. 데크레센도. 해볼게요. 시작. 데크레센도. 맞아요. 디크레센도 아니면 데크레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이런 식으로 노래에 조금 느낌을 더 주려면 이런 게 조금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곰 3마리를 한번 불러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작게 하면 작아지고 크게 하면 크게 불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준비됐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곰 3마리 갈게요. 시작.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좋아요. 박수.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짧은 노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좀 해주시면 또 재밌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뭐 아기염소에 나오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내 똥이 최고야 노래라든지 이제 수업하시는 노래를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노래는 합창 수업을 할 때 아까도 대형 얘기했지만 합창 대형 만들어 놓으세요. 뭐 피아노가 있다면 피아노 근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뭐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창 대형을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잘하는 친구들을 합창 대형이나 이런 건 좀 뒤에 놔둬요. 약간 학년이 높은 친구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생들이 이제 막 이렇게 졸려하고 막 힘들어하면 우리 2학년들 뭐 할까 이러면 이제 너 허리 똑바로 펴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아이들끼리 좀 더 이게 반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형도 맞추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 서로에게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대로 교재대로만 해주셔도 되시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게임을 좀 이렇게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장점 찾아서 서로 칭찬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겁니다. 그럴 때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걷고 계시다가 제가 딱 음악이 멈추면 2명씩 짝을 지어서 칭찬을 할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이때쯤에 뭐 수업을 중반 시즌이라서 이제 또 아이들끼리 서로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첫인상밖에 얘기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외모나 그런 겉모습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칭찬을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그때 지우개 빌려줬었는데 너무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 고마워. 아니면 내가 그때 노래 좀 박자가 어려웠었는데 그때 알려줘서 고마워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성격
뭐 좀 착한 것 같아, 아니면 넌 밝은 것 같아, 이런 거 예를 좀 들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좀 너 예뻐, 잘생겼어, 키 커, 뭐 이런 거는 금지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선생님들 요거는 좀 해볼 거예요. 해보실 거고, 네, 잠시 요거 의자에 놔둬주시고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면 돌아다니시다가 2명씩 짝지어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여 첫인상이 밖에 모르겠지만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움직여주세요. 즐겁게 헤이 춤을 추다가 헤이 그대로 멈춰 스탑. 자, 2명씩 짝지어주세요. 자, 칭찬 1명씩 해주시면 되십니다. 금지. 금지. 너 그때 지우개 빌려줬었잖아. 너무 고마워. 근데 내 그네를 밀어줘서 고마웠어. 그네 밀어줬어. 그네도 밀어주고. 네, 좋습니다. 다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2명 짝지어주세요. 이 호흡 정말 재밌어요. 다시 웃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다시 짝지어주세요. 저번에 반찬 너무 고마워. 즐겁게 네, 추다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선생님들, 저번에도 이제 강의를 했었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네, 연기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파트 시작 파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놀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몸풀기 단계예요. 몸풀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무할 때나 몸풀기 할 때는 또 이제 안무 대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요 좀 춤신 춤왕인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약간 막 쉬는 시간에 막 선생님 저 릴스 그 노래 틀어주세요 하면서 막 춤추거든요. 이제 뭐 그런 친구들 딱 이렇게 눈여겨 봤다가 이제 그 친구들을 좀 앞에 좀 세워놓거나 아니면 좀 이제 안무를 좀 잘 외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좀 이렇게 양옆이나 이렇게 좀 세워놔요. 그래서 안무 부장을 맡아줘. 뭐 이렇게 직책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스텝 안 되는 우리 귀여운 1학년들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좀 지목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무 대형 같은 것도 세워놓고 이제 자, 안무 대형으로 보이세요 하면 자 선생님들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제 아이들이 엉덩이를 떼면 어쨌든 정말 산만해지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은 노래를 좀 더 틀어서 좀 이제 좀 캄다운한 그런 노래를 틀어서 좀 이렇게 몸풀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대형으로 딱 줄 서세요 라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단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학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생님들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몸풀기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극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제부터. 자, 다시 한번 좀 놔둬주시고요. 몸풀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도 더워서. 자, 사실은 조금 좁지만 지그재그로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지그재그로 서주시고 자, 가겠습니다.
자, 양쪽 귀,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하나, 둘, 셋, 넷. 또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And 1, 2, 3, 4, 5, 6, 7. 또 내리고 훅. 2, 3, 4, 5, 6, 7.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1, 2, 3, 4, 5, 6, 7. And 1, 2, 3, 4, 5, 6. And 1, 2, 3, 4, 6, 7. And 마지막. 2, 3, 4, 5, 6, 7. 이번엔 크게 앞에서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1, 2, 3, 4. 하나, 둘, 셋. 하나, 셋, 둘, 3, 4, 5, 6, 7. 마지막. 셋, 둘, 3, 4, 5, 6. 그다음 반대 크게 둘, 3, 4, 5, 6, 7. 1, 2, 3, 4, 5, 6, 7. 마지막. 후. 2, 3, 4, 5, 6. 네, 좋습니다. 자,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고요. 팔, 다리도, 발목도 좀 더 풀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이렇게 끝까지 꾹 쭉쭉쭉 앞이든 뒤든 옆이든 쭉. 나는 공간 이까지 쓸 수 있다. 앉으면 안 돼요. 엉덩이는 들어서 서서 발은 딱 양발 바닥에 붙이고 후. 그리고 정리. 그리고 숨을 크게 후. 둘, 셋, 넷. and 후, 둘, 셋, 넷, 후, 둘, 셋, 넷.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체 훈련 해주시면 되시고요. 선생님 좀 덥지 않으실까요? 조금 혹시 요거 히터 좀 네. 끌까요? 네. 왜냐면 저희 나중에 안무도 배워야 돼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바로 연극놀이로 들어갈 건데요. 선생님 일단은 잠시만 앉아주시겠습니까? 앉아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기염소와 늑대 요걸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동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동물 표현하는 연극놀이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극놀이 파트겠죠.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사실 여러 가지 동물들 해도 좋은데 이제 그 교재 나오는 그런 동물들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잘하면 쉬는 시간 좀 더 줄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오늘 친구들 동물이 혹시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혹시 네. 호랑이 좋아요. 또 강아지, 고양이, 염소 좋습니다. 또 토끼, 다람쥐, 또 미어캣 좋아요. 미어캣, 오 좋아요. 또 사자도 있고, 네? 타조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뭐 쥐, 닭, 또 뭐 고양이, 강아지 뭐 있고 또 이제 늑대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우리 다 같이 동물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이 동물을 생각을 해볼게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좀 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걸음걸이나 이런 것도 약간 이렇게 좀 도도할 수 있겠죠. 도도하고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가 나거나 약간 좀 이렇게 기싸움을 할 때 등을 좀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인을 보고 뭐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도도하게 군다거나 걸음이라든지 눈빛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고양이는 또 어떤 소리를 냅니까? 야옹 야옹 낼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리고 고양이는 움직임이 엄청 빨라요? 아니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빠를 땐 빠르고 느릴 땐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 게을러 보이긴 해요. 약간 그 고양이가. 그래서 뭔가 할 때도 우리 양양 펀치도 할 수도 있죠. 펀치도 할 수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 쥐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찍찍 소리를 내죠. 맞아요. 소리는 찍찍 내고 몸짓은 어때요? 좀 작죠. 약간 좀 작아요. 그죠? 작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선생님이 옛날에 쥐에 관한 연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쥐는 심장 박동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엄청 빨라서 그걸 조금 흉내 내보자면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되는 거를 흉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빠르다 보니까 그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속 먹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계속 자란대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씹으면서 갈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어두운 걸 좋아할까요? 쥐는 밝은 걸 좋아할까요? 어두운 걸 좋아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구석 쪽을 다니거나 아니면 벽 쪽에 숨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찍찍찍찍 하다 계속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 늑대는 좀 어떨까요? 늑대 아우 소리가 내죠. 아우 하면서 이제 뱃속에 이제 완전 복식호 아우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약간 늑대 이미지가 조금 잘생겼어요. 약간 멋있어요. 약간 늠름하고, 그리고 늑대는 혼자 다니기보다는 어떻게 같이 다니죠? 네, 무리지어 다녀요. 무리지어 다니고, 그다음에 조금 매서운 눈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이렇게 하면서 다닐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이거를 수업을 할 때 다 바닥에다가 다 하거든요. 바닥에다 다 하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약간 선생님들 좀 그래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셨는데 너무 바닥을 쓰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서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이제 하실 때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동물을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해보고 싶은 친구 잘하는 친구 선생님이 비타민 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없어요. 저희 과자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 나와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는 어떤 동물을 표현하고 싶어요? 저 고양이요. 와, 약간 저 고양이 키워요. 너무 좋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 좋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정면 봐주시고, 레디 큐. 키워야 하는 거죠. 박수. 너무 잘했어요. 따로 뭐 그런 뭐 큰 행동이 없었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잘해주시고, 또 혹시 발표해볼 친구? 안 그러면 지목 갑니다. 사실 이제 1학년들 하면 해볼 친구 하면 자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학년들 수업할 때 해볼 친구 안 하고 그냥 찝어서 해요. 그래서 안 그러면 너무 이론 수업 짧게 탁탁탁탁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네. 근데 해볼 우리 친구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 다시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떤 동물을 해보고 싶으세요? 원숭이 하겠습니다. 원숭이요? 쉽지 않은데. 특히 아이들은 쉽겠지만 저희한테는 쉽지 않을 텐데. 가겠습니다. 어머! 소리도 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 나와서 발표 한번 해보고, 근데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해볼래요 했는데 갑자기 앞에 나와서 이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떤 거 해보고 싶어 하면서 소리만 내볼까? 라든지 아니면 그럼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좀 끌어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좀
다 같이 한번 동물을 표현해 볼 거예요. 고객님이래. 선생님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제가 이제 음악을 틀어 드릴 거예요. 그 음악에 맞춰서 동물을 표현하면 되고요. 네. 어머, 선생님 이거. 동물 표현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한 명씩 앞으로 나올 때 선생님들이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약에 조금 고양이 같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민한 동물이다 이러면 뭔가 같이 뭐 먹이를 자기가 먹으려고 한다거나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 연기하고 있는데 가서 같이 먹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원숭이가 나타났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뺏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추가해 주시면 좋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하고 싶은 동물들을 생각을 해서 지금 한번 음악에 맞춰서 표현을 해볼 건데 이제 각자 동물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강한 동물도 있을 수 있고 약한 동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저 표정과 강한 몸짓의 동물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도망가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배고픈 아주 강한 동물들은 어떻게? 그 약한 동물들을 좀 찾아가야겠죠. 그리고 뭐 그냥 일반 강한 초식 동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아이들끼리. 근데 여기선 터치는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막 터치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난장판이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예 터치는 없이 그냥 딱 경계만 하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같이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이렇게 혼자서 동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물 표현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유도하면서 수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우리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각자 머릿속에 하고 싶은 동물들을 상상해 볼게요. 상상을 했으면 그 동물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떤 걸 먹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정은 어떤지 이런 걸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이 다 되셨나요, 친구들?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거대한 숲속이고 정글입니다. 이 정글을 돌아다니면 됩니다.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자, 여기서 좀 무서운 동물이 있는 것 같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신체적 접촉은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을 하고 몰입을 깨지 않습니다. 좋아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자, 선생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이거는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극놀이 파트인데 저는 좀 수업할 때 음악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확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지고 이렇게 환기시킬 수도 있고 약간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악이라든지 뭐 요런 음악도 있지만 몸풀기 할 때 조금 잔잔한 음악을 튼다든지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음악만 틀면 애들이 그래도 조용히 이렇게 갑자기 서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좀 이용해서 수업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론 파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마무리 파트로 제가 넣었고요. 사실은 이거는 원래는 시작 파트예요. 시작 파트인데 아마 네네. 감사합니다.
시작 파트인데 요것도 이제 신체 놀이이지만 약간 연극놀이랑 조금 가미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우선 올려드릴게요. 아, 네네. 하고 계시면. 일단은 사실은 요것도 죄송한데 이게 앉기 전에 제가 했었어야 됐는데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요것도 이제 안무 대형으로 지그재그로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은 요거를 시작 파트나 마무리 파트 할 때 일단은 호흡 정리하고 이제 연기 시작 전에 하는데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호흡하고 이제 그 숲속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숨 쉬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을 하거나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일단은 요거 한번 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해보고 제가 또 저는 또 이제 요거를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숲속에 있습니다. 숲속에서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도 듣고 나무가 우거진 숲을 상상을 합니다. 자, 손은 가만히 옆에 차렷 자세로 할게요. 자세로 온몸에 힘 풀고 여기서 숨을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호흡. 다시 한 번 더 호흡하고 자, 눈 감으면서 들어주세요. 사실은 저는 이 교재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제 몸풀기나 이런 거 할 때 숲속이라고 안 하고 이제 해변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해변인데 우리는 모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모래 안에서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모래가 온몸을 뒤덮고 있는데 모래의 밀도가 지금 100%라서 몸을 꼼짝할 수도 없어요.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래의 밀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80%까지 떨어졌고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80도, 밀도가 80도고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번 움직여 볼게요. 까딱까딱 천천히. 아직 밀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이제 밀도가 60도, 조금 더 아까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꿈치까지도 살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래가 40도로 내려갑니다. 좀 더 자유로워요. 어깨도 쓸 수 있고 고개도 움직일 수 있고 하지만 너무 빠르지는 않게 모래를 느끼면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모래가 10 자유롭습니다. 팔도 막 움직일 수 있고 조금 속도를 붙일 수 있고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고 하지만 걷지는 않고 제자리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모래가 70 움직임이 좀 방해가 됩니다. 천천히 모래를 느끼면서 그리고 다시 모래가 90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저 약간 마무리라든지 뭐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 마무리는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렇게 끝내고 아니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걷는 것까지 조금 더 시켜요. 그래서 좀 더 만약에 모래가 70이다 그러면 걷는 게 느려지겠죠.
그래서 완전 천천히 걷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걷는 거 하다가 근데 이제 모래가 0이라도 뛰지는 않고 빠른 걸음이 최고 속도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이렇게 빠른 걸음을 걷다가 50 하면 이렇게 갔다가 100 하면 멈추고 90 하면 천천히 걷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서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훈련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하면 특히나 그 무대 설 때 이제 요건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요거 걷기 게임 할 때. 그래서 부딪히면 안 돼가지고 이제 공간을 인지하는 훈련이 조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만약 수업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뭐 마무리할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안내드리고 앉아주시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들 그래서 이론이 크게 이렇게 정의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교육연극, 그 다음에 연극놀이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집중을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좋아하더라. 이런 게 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전에 교육 받을 때는 이론에 대한 수업이 조금 많이 없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이론은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이론을 딱 하는 방향으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그게 체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딱 하면 아이들이 어쨌든 좋아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이제 엄청 정신없는데 이제는 선생님 그 다음은 뭐예요? 이거 다음 뭐예요? 이거 다음 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렇게 봐주시면서 상황 봐주시면서 만약에 이론 수업이 지금 오늘 1회차 때 3번을 해야 된다. 뭐 3가지 파트가 있다. 근데 시간이 없다. 학교에서 오늘 좀 짧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더라도 뭐 이 3개를 뭔가 되게 짜임새 없이 타다닥 하는 것보다는 뭐 한두 개를 하더라도 조금 더 재밌고 알차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이론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이론에 대한.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지금 이론 수업은 또 늘 보면서 논리연극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쓰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가지시고 이제 실기 파트로 나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